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4편 키 작은 사연. 박정희가 대통령 시절에 직접 썼던 나의 소년 시절은 이렇게 계속된다. 학교에 가지고 간 도시락이 겨울에는 얼어서 찬밥을 먹으면 나는 흔히 체해서 가끔은 음식을 토하기도 하고 체하면 때로는 아침밥을 먹지 않고 가기도 했다. 이럴 때는 하루 종일 어머니는 걱정을 하신다. 그러나 그 당시 시골에는 소화제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면 이웃집에 침장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침을 맞았다. 이상하게도 그 침을 맞으면 체증이 낫는 것 같았다. 나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리에는 지금도 침을 맞은 자국이 남아서 빨갛게 반점이 남아있다. 이 반점을 보면 지금도 어머니 생각과 이웃집 침장이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어린 박정희의 엄지손가락 부리에 침을 놓아준 침장이 할아버지는 바로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의 둘도 없는 술친구 김병태였다. 그는 한학의 조예가 깊어 동네에서는 한학자로 알려져 있었다. 박성빈과 함께 아랫마을 반마의 주막에 앉아 함께 한시를 짓고 창을 즐겼으며 침술에도 능했다. 선산 김씨인 김병태의 손잡벌되는 김재학의 증언에 따르면 동네 사람들은 응급조치를 대부분 김병태의 침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그의 집은 박정희의 생가 바로 아래에 자리했으나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변하고 말았다. 박정희가 말하는 엄지손가락 부리의 침자국은 엄지와 검지가 갈라지는 부분으로 합곡이라 말하는 유명한 채침자리다. 어린 박정희를 등에 업고 김병태 노인의 침술에 자주 의존했던 어머니 백남이는 그때마다 박정희를 임신했을 때 유산하려 몸부리친 일에 대해 적잖은 가책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백남이가 막내에 대해서 유달리 사랑을 쏟은 데에는 그런 미안함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다들 체구가 건장하고 신장도 큰 편인데 나만이 가장 체구가 작은 것은 이 보통학교 시절의 원거리 통학으로 신체 발육에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버지 박성빈의 키가 대략 170cm였고 셋째 아들 박상희가 그보다 약 10cm가 더 컸다고 하니 박정희의 집안 사람들은 기골이 크다고 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끔 내가 그때 하루 40리길을 걸으면서 얼어붙은 도시락을 먹고 자주 체하곤 했으니 키가 이렇게 될 수밖에 라고 말하곤 했었다. 박정희의 키가 작은 이유로서는 태아 시절 어머니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쉴 사이 없이 받았던 점도 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한없이 평화스럽지만 가난한 나의 고향, 가끔 학교에 가져가야 할 용돈이 필요하면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1전짜리 동전, 5전, 10전짜리 주화를 괴짝 구석에서 찾아내어 나에게 주신다. 한 달의 월사금이 그 당시 돈으로 60전이었다. 매월 이것을 납부하는 것이 농촌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특히 우리 집 형편으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어머니께서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나의 학비를 위해서 모아두신다. 때로는 쌀을 몇 대씩 팔아서 모아두신다. 계란 한 개가 1전이었다고 기억이 난다. 형들이 달라면 없다 하시고 알뜰히 모아두신다. 어머니는 담배를 좋아하셨다. 때로 담배가 떨어져도 나의 학비를 위해 모아두신 돈은 쓰실 생각을 아예 안 하신다. 생가의 원래 모습을 촬영해둔 사진에는 초가지북 밑에 가로로 주렁주렁 달려있는 석장의 가마니를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이 집을 드나들던 박성빈의 손자 박재석은 이 가마니를 닭집으로 불렸다고 한다. 마당에서 놀던 대여섯 마리의 암탉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올라가 가마니 위에서 알을 낳곤 했다는 것이다. 백남이는 매일 달걀을 모았다. 때로는 학교에 가져가야 할 돈이 없으면 계란을 몇 개 떨어진 양말짝에 싸서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학교 앞 문방구점에 가면 일본인 상점 주인이 계란을 이리저리 흔들어보고 상한 것 같지 않으면 한 개에 1전씩 쳐서 연필이나 공책과 교환하여준다. 이 계란을 들고 가다가 비 오는 날이나 얼어서 빙판이 된 날 같은 때는 미끄러져 넘어지면 계란이 팍싹 깨어져 버린다. 이런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계란을 깨었다는 꾸지람은 한 번도 하시는 법이 없다. 딱하지 넘어져서 다치지나 않았느냐고 하실 뿐이다. 1, 2학년과 5, 6학년 때 우등상을 받았던 박정희가 질병으로 결석한 일수는 1학년 때 18일,
2학년 때 20일, 3학년 때 16일이었다. 4학년 이후에 건강 상태는 좋아져 5학년 때는 하루, 6학년 때 사흘을 결석했을 뿐이다. 구미 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인 1931년 박정희 소년의 키는 135.8cm, 몸무게는 30kg, 가슴둘레 66.5cm로 발육상태 평가는 병이었다. 박정희와 보통학교 동창생인 이진수는 달걀을 사 모으던 문방구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문방구 주인이 일본 사람이죠. 배가 불뚝하게 나와 우리는 배불뛰기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작은 학고방 같은 데서 문구류를 갖다 놓고 팔았는데 연필 저급품이 1전, 고급품은 2전 했죠. 공책이 5전, 운동화는 한 켤레가 50전이나 했습니다. 애노구도 팔았고 크레용도 갖다 놓곤 했는데 공책 살 돈이 없으면 우리들은 하얀 백로지에 줄을 그어 쓰곤 했어요. 정희는 3학년 때부터 급장을 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박정희는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자주 했다고 한다. 작은 조약돌을 손가락으로 튕기고 뼘을 크게 벌려 영토를 차지하는 놀이였다. 손이 작은 박정희는 이럴 때마다 키가 컸던 이진수를 불러 대신 뼘을 재어달라고 했다. 어느 늦 봄날이었다. 보통학교 2, 3학년 시절이라고 기억이 난다. 20리 시골길을 왕복하니 배도 고프고 봄날이라 노곤하기 그지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정오가 훨씬 넘었다. 삽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커다란 바가지에 나무를 밥을 비벼 드시다가 이제 오느냐, 배가 얼마나 고프겠느냐 하시며 부엌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기에 책보를 든 채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바가지에 비름나무를 비벼서 막 드시려다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같이 먹지 않겠느냐고 하시기에 같이 먹었다. 점심때가 훨씬 넘었으니 시장도 하지만 보리가 절반 이상 섞인 밥에 비름나물과 참기름을 넣고 비빈 맛은 잊을 수가 없는 별미다. 나는 요즘도 가끔 내자에게 부탁하여 비름나물을 사다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보곤 한다. 엄동의 추운 겨울에는 저녁을 먹고 나면 가족들이 한방에 모인다. 세상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아버지와 형들이 한방에 모여 있으니 아버지가 계신 고로 형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눈치를 알아차리시고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내려가신다. 형들에게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도록 자리를 비워주시는 셈이다. 밤이 늦어지면 이야기도 한물 가고 모두들 밤참 생각이 난다. 어머니께서 홍시나 곶감을 내어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저녁에 먹다 남은 밥에다가 지하에 묻어둔 배추김치를 가져와서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밥에 걸쳐서 먹기도 한다. 이것이 시골 농촌의 겨울밤의 간식이다. 가끔은 묵을 내오는 때도 있다. 박 대통령은 워낙 비름나무를 좋아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시장에서도 비름나무를 구할 수 없었다. 박학봉 부속실장과 이광형 부관은 할 수 없이 씨앗을 사가지고 와서 청와대 본관 뒷동산에 작은 밭을 일구고 심었다. 이 부관은 미끈미끈한 비름나물이 맛이 없었으나 대통령은 고추장과 참기름을 보리 섞인 쌀밥에 비벼 다른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비름나물 비빔밥을 먹는 것 같았다. 박정희가 다닌 구미 공립보통학교는 1919년에 설립돼 이듬해인 1920년에 개교했다. 처음 3년간은 4년제로 운영하면서 학무관들이 구미 몇 네의 가정을 방문해가며 아이들의 취학을 유도했다. 박정희의 셋째 형 상희도 이 무렵 학교를 다니게 된다. 박정희는 대통령 시절의 수기, 나의 소년 시절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상희 형을 학교에 보내셨다고 적고 있다. 어머니 백남이가 상희, 정희 두 아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구미 공립보통학교가 정식으로 6년제 학생들을 배출한 것은 1925년부터였다. 박정희는 구미 공립보통학교에 1926년 4월 1일 입학하여 1932년 3월 1일자로 졸업했다. 반을 조라 불렀는데 졸업 때 박정희는 2조였다. 2학년 때까지는 급장을 담임 선생이 지명했으나 3학년 때부터는 최우등생을 자동적으로 급장으로 뽑아 박정희가 졸업할 때까지 급장을 했다. 인학선 비망록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성적은 전 과목이 고루 우수하며 암기력이 좋아 산수, 역사, 지리 등은 언제나 만점, 조리 있는 발표력,
전반적으로 사고가 예민하였으며 학습 시간에는 남보다 먼저 손들고 침착하게 발표, 학급 중 연소하였으나 매학년 1등생. 급장으로서 통솔력이 탁월하여 자습 시간 등에는 학우들을 지도하였으며 체육 시간에 선생이 나오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 기다리도록 지도를 잘함. 학급 운영을 선도적으로 척척 해내다. 아동으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묵, 냉철, 사색적 성격. 학우 간 융화는 보통이나 모두 두려워함. 평소 대담한 성격으로 3학년 학예회 때 갓 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점잔을 빼는 노인역을 위험있게 썩 잘해내 모두 놀라고 만장대소. 의복은 한복, 검은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다니다. 가정은 곤궁했으나 월사금에 체납은 없었다. 실습 등을 잘했다. 혼자 목검놀이를 즐겼다. 어머니는 저 애가 크면 군인이 될 거라고 했다. 작고한 동기생 장월상은 생전에 이런 증언을 남겼다. 박정희는 어릴 때 몸집이 비록 작았지만 야무진 데가 있어 대추방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구에 비해 담력이 세고 머리가 비상하여 암기력이 뛰어났습니다. 3학년 때 학예 발표회 연극에서는 노인 역을 맡아 학부형들과 선생님들을 놀라게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동창생 이진수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누가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라고 하면 박정희가 자진해서 나와 옛날 이야기를 잘했다고 말한다. 박정희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다 재미있어 했어요. 꼭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해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렇게 앞디다. 옛날에 말이지 서당 훈장이 꿀을 감춰두고 아이들에게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고는 혼자서 조금씩 먹는 기라. 하루는 훈장이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아이들이 꿀단지를 꺼내 실컷 퍼묵은 기라. 얼마나 맛있겠노.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쏙쏙 빨아먹고 하다가 보이 다 묵어 뿌리는 기라. 인자 큰일이 날 낀데 우야겠노.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진수는 박정희가 급장을 야무지게 했다고 기억한다. 아침 조례를 할 때면 급장인 박정희가 일어나 키오츠케 센세이니 게이레이 라고 구령을 붙이죠. 구령만은 일본말을 썼지만 그 밖에는 우리말을 썼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예쁘게 생겨 선생님들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았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대답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가 박정희였습니다. 같은 반에서 동기생 박승용도 박정희 소년을 비슷하게 회고한다. 돌이켜보면 박정희는 귀엽고 예쁘게 생긴 친구였죠. 그런데도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품이 몹시 독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별명이 악바리 대추방망이였지만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해서 아이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일본인 교사들도 그를 귀여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희가 급장을 지냈던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부들 가운데 그로부터 맞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동급생들보다 키가 작았던 박정희는 겁도 없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체구나 나이가 위인데도 뺨을 후려갈겼어요. 반에서 가장 키가 컸던 권해도는 박정희보다 한 뼘 이상 키 차이가 났고 장가까지 들었는데 교실에서 뺨을 맞아야 했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듯이 권군의 뺨을 때리던 박정희의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은 웃음이 나와요. 늘 냉엄한 표정인 정희에 대해서 아이들은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했어요. 박정희는 자신의 선천적 조건인 가난과 작은 체구의 문제를 극복하고 38명의 그부들을 통솔하는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 것 같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되고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아낸 것은 노력을 통해 후천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든 경우다. 동료 그부들에게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은 권위를 유지하고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자세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권력의 속성인 폭력을 동원해 상대를 굴복시키기도 했다. 정치에 사용되는 힘은 강제력, 권위력, 교환력으로 나눠진다. 박정희의 급장 시절을 살펴보면 권위력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나 교환력을 사용한 흔적도 있다. 대통령 시절의 숙이 나의 소년 시절에는 급장 시절의 추억이란 제목을 달고 쓴 글이 나온다. 힘이 세고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 그부가 한 놈 있었음. 그러나 이자가 수학은 전혀 못하고 늘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고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휴식 시간에 산술 문제를 가르쳐주고 숙제 못해온 것을 휴식 시간에 몇 번 가르쳐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굴복하던 생각이 남.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분위기와 구미 보통학교 동창생들이 기억하는 급장 시절 박정희의 분위기는 묘하게 겹치고 있다. 박정희 급장의 통솔 방식이 대통령 박정희의 통치술로 발전한 것이다. 1926년에 발행된 선산군지에 따르면 1918년 현재 9개 면을 이루고 있던 선산군 전체 인구는 6만 6,141명이다. 그중 내지인은 408명, 진하인은 7명, 박정희가 살았던 구미면은 1650호에 9152명이었다. 이 무렵 구미면의 의료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일화가 있다. 둘째 누나 박재희는 4살 아래인 동생을 업고 다니다가 넘어져 오른쪽 종아리를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다. 박재희는 훗날 며느리 선우 민숙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모님들이 나를 데리고는 장에 나가 길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었단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다쳐 잘 안 낫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가르쳐달라고 말이지.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기를 담배 잎을 구해 상처에 덮은 다음 태우면 담배 연기가 독을 빨아낸다는 거야. 부모님들이 집에 오셔서 그 말대로 하셨는데 골문 데서 쌀알 같은 것들이 나오더니 이렇게 나았단다. 박재희는 손주들이 다칠 때마다 이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담배 연기를 상처에 갖다 대곤 했다고 한다.